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저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0.7%,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5%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른바 FANG 플러스 M 혹시 들어보셨나요? FAANG 플러스 M인데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에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이 FANG 플러스 M의 시가총액이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인데요. 트럼프의 1조 달러대 부양책이 폭스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너무 빅테크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빅테크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이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어저께 시황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는 기관들이 꾸준히 차익을 실현 중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차익을 실현 중이라는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감과 상대적인 실적 방어가 주가를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원인이긴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성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약간 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1년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기대감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1분기의 어떤 수익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종목의 네이버의 2016년도에 EPS 증가율이 약 한 44.5로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때도 네이버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1분기 EPS 증가율은 지금 42.7로 예전보다 훨씬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의 어떤 각도에서 보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별로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제가 예전에 주식을 배울 때 고점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단기 꼭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너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좀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것은 그 애플인데요. 애플의 주가가 어저께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플 주가를 보시면 어저께에도 2.13%, 7.66달러가 올라서 올해 300달러가 처음 넘었었는데 지금은 366달러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게 5년치 차트를 보시면 역시 애플의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플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까요? 근데 당연히 주겠죠. 애플과 삼성전자는 글로벌 그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화웨이라는 중국의 이제 시장도 있지만 중국은 내수의 어떤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어떤 안드로이드 계열과 애플 계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IM,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앤 모바일 쪽 분야가 지금 현재 이 애플의 약진으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의 신제품 출시가 S 모델,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0가 3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이 3월 달이 공교롭게도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프로모션이라던가 매출에 큰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이런 지금 삼성전자의 IM 분야가 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애플이 이렇게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약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요걸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애플의 최근 약진은,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거기에다가 서비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애플의 어떤 디바이스가 굉장히 엔트리급 디바이스가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기존에 삼성이 뭐 인도라든가 이런 저가폰 시장에서 애플과 가격 경쟁의 우위를 보이면서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것이 조금 좀 빼앗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애플이 삼성과 다른 점은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이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예전에 이제 작년이었던가요? 애플 아케이드 등에서 그런 어떤 서비스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이 사실은 디바이스 하드웨어의 강자인 것은 분명한데, 이 구글의 어떤 디펜던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자체 어떤 OS를 가진 애플과의 경쟁에서 지금 조금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의 디바이스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에게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 S20의 판매량이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서 그렇게 높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이런 고점 상승 부분이 삼성전자 이 주가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 IM 분야, 즉 핸드폰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핸드폰이 예전에 마진율이 되게 좋았죠. 뭐 한 25%까지도 마진율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마진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쟁률은 조금 더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 애플의 약진이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SK와 하이닉스를 비교할 때 삼성전자가 좋다, 왜냐하면 사업 분야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의견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WTO에서 이번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레포트들보다 외국 뭐 WTO라든가 WHO라든가 뭐 IMF라든가 아니면 FRB 뭐 ECB라든가 이런 데서 발간한 리포트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편인데, 이런 레포트들이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2005년 보시면 2005년 뭐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의 어떤 트레이딩 물동량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좀 크게 보시면 이 지금 현재 파란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이 지금 파란색이 현재이고,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떨어진 상태이고, 이 녹색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 녹색 부분인 긍정적인 신호로 가기 위해서는 분기당 약 5%의 성장을, 남은 분기에 5%당 5%의 성장을 이루어야 요 지금 이 녹색 부분처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이 녹색 부분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 빨간 부분처럼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더 높습니다. 물론 미래는 제가 예측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온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 녹색 부분보다 빨간색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리포터 중에 보고서에 포함된 리포터 중에 조금 더 하나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그 항공편입니다. 항공편. 글로벌 상용 항공편의 운항 어떤 횟수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만건에서 거의 2만 건까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약 한 40%가량 40%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 게 아까 전 세계 그 물동량이 약 18%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용 항공편은 약 60%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식공무원이 뭐 한 2달, 석 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지속해서 항공주와 여행주를 내다 팔아라 이런 말씀을 진짜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룩앤필 보고 느끼시는 바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항 횟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항 횟수가 이제 이 다이나믹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예전 가격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주식 종목을 고르실 때에도 무조건 예전 가격이 얼마였으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싸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것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가격만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하실 때도 물론 실거래가라고 해서 앞전 거래된 가격을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비교된 가격이 비성적 거래에서 만들어진 버블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적인 가격 자체도 어떤 그 좋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가나 부동산 실물 경기가 굉장히 그 유동성에 의해서 자본시장과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지금 진짜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 이건 완전히 개미 꼬시기입니다. 지금 3일 만에 지금 3일 하나 둘 3일 만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거의 4일치의 하락을 만들어냈죠. 거래대금 역시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지금 급락은요 사실 쓰나미와 같습니다.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대응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절대 이런 급등주는 특히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절대 쳐다도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 오르트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